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2년 9월 5일 주식 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으로 수익 내기 위해서는 재료 분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재료 분석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황을 보면은 시황 보기 전에 오늘 영상 순서는 상한가 그리고 하한가 재료 분석을 하고, 두 번째로 상승 종목 파, 그리고 세 번째 관심 종목들 보고, 마지막으로 하루 명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부 1-1인 질문과 답변도 이따가 중간에 넣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황을 보면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이 환율이 1375원을 돌파를 했다라고 합니다. 14년 만에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런 환율 요소로 인해서 코스피나 코스닥 하락이 나왔고, 특히나 코스닥은 마이너스 1.8% 큰 하락이 좀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 날에 옵션 만기일이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하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하락을 하다가 한 이틀 정도 하락하다가 오늘은 좀 하락폭이 좀 적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0.24%로 끝났고, 개인과 외국인이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오히려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동안에 개인이 계속 위에서 매수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그 매수가 이제 매도로 좀 전환이 되면서 반대로 기관이 매수를 좀 한 그런 모습이다. 아직까지 뭐 추세를 돌릴 만한 그런 의미 있는 수급은 아니지만 뭐 일단 변화는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마이너스 1.84%까지 하락을 하면서 끝이 나고, 앞에 있던 이런 전저점을 깨고 나서 음봉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연휴 전까지는 뭐 크게 올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이 양매도가 나오는 상황이고, 환율은 1375원을 이제 고점으로 찍고 나서, 그리고 오늘 이제 상승했던 종목과 하락했던 종목을 보면은 이제 키워드별로 잠깐 봤을 때, 노루그룹이 경영권 분쟁 소식에 상한가를 갖고, 그 다음에 태풍 관련된 종목이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천연가스 석유 관련주가 노르트 스트림 이 가동 중단 연장 소식에 상승을 했고, 삼성 SNC는 배터리팩 부품 국책과제 선정에 상한가를 가고, 일성신약은 카모스타트 관련주가 이제 코로나에 예방을 한다 그런 이 학술지에 나오게 돼서 관련주로 상승을 했다. 나노엔텍은 이제 카티 치료제가 요즘에 몇 종목씩 올라오는, 국내에 첫 투여를 하고 완전 관해, 그러니까 이 치료제를 써서 바이러스를 해결하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이 CGT가 이따가 보겠지만 세포 유전자 치료제를 얘기합니다. 그 플랫폼을 공급하고 있다는 소식에 이제 상승을 했고, 라이프 시멘티스는 디지털 치료제 연내 1호 상용화 기대감에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에코플라스틱은 현대차의 조지아 인근 신공장 착공 소식에 미국 내 매출 증가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고, 유신은 네옴시티, 양지사는 품절추 이슈로 해가지고 상승을 했습니다. 일승 같은 경우에는 노르트스트림 가동 중단 연장 소식에, 이 노르트스트림이라는 게 러시아에서 독일을 거쳐서 유럽까지 가는 가스관을 얘기하는데, 그 가스관이 지금 가동이 중단이 된 상태다 보니 그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LNG선인 관련주가 상승이 좀 나와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 노루홀딩스 우는 경영권 분쟁 소식의 상한가입니다. 이 시장에서 경영권 분쟁 소식은 언제나 좋고, 왜냐면은 서로 지분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 지분을 계속 모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조금 가격이 비싸더라도 매수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따가 잠깐 차트를 보고 얘기할 거지, 좀 특정 구간을 좀 돌파하고 나서 봐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좀 이따가 보고, 코리아 SE 같은 경우는 이제 태풍 관련주로 상승을 했었는데, GP클럽이라는 이 유니콘 기업에 피인수된다라는 소식에 또 상한가를 갔습니다. 아무래도 이 태풍 이슈도 있었겠지만 GP클럽 피인수 소식에 좀 더 강하게 상승이 나온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일단 저는 이제 높은 자리라서 좀 패스를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은 노루홀딩스 우가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여기서 오늘 좀 거래대금이 뭐 이게 우선주라서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고 이런 건 없는데, 여기서부터 움직임이 만들어지는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루홀딩스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이런 저항 구간이 눈에 띄죠. 이런 저항 구간, 그 다음에 여기서 저항이었고 지지를 받았던 구간, 여기가 결국 좀 중요한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자리를 이 종가상 넘지 못했습니다. 확실히 넘지 못했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좀 넘고 나서부터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려보고, 오히려 이제 시간 외에서 5%가 이제 상승한 상태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내일 뭐 갭이 뜰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는 경영권 분쟁 이슈는 진짜 좋은 이슈다. 그럼에도 따라 사는 건 언제나 리스크가 있으니 그런 거 좀 조심해서 매매를 하라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다음에 태풍 관련주, 이 코리아 SA는 오늘 점상한가를 또 간 상황인데, 일단 저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매매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뭐 태풍 이슈로도 올랐던 게 있기 때문에, 태풍이 지나고 나면은 결국에는 또 재료 소멸 느낌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사모 개발도 이제 신규 종목으로 좀 올라왔는데 결국에는 상한가까지 못 만들었습니다. 태풍 이슈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적인 이슈라고 이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세력도 이렇게 막 계속 막 상한가를 만들고 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일단 이 종목도 크게 건드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천연가스, 이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이 노르트 스트림 가동 중단 연장 소식에 상승을 했고요. 이게 첫 번째랑 두 번째 이유가 있던데 오펙 정례 회의에서 이게 원유 생산량을 감산이 아닌 현 상태로 유지키로 한다라는 소식에 원유가 상승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는 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건지 아시는 분들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원유가 감산을 해서 공급을 줄여야 이런 원유의 가격이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회의에서 감산이 아닌 지금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소식인데 이것 때문에 상승했다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혹시나 알고 계신다고 하면은 좀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천연가스 공급 중단 소식에 이제 상승을 했고요. 그냥 같이 이 소식 때문에 엮여가지고 상승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일단 원유 쪽은 일단 물가 지수가 피크를 찍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게 더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규 석유가 이제 석유 관련주로 상승을 좀 했었고, 그다음에 GSE도 최근에 이제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으로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이제 상승 후에 하락했다가 이제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지 얘가 추세를 돌릴 만한 움직임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형 SNC 같은 경우 배터리팩 부품 국책과제 선정에 상한가를 좀 갔고요. 이 국책과제 자체는 뭐 좋은 건데 결과가 나오려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좀 바로 매매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일성신약 같은 경우는 카모스타트 관련주로 상승을 했습니다. 완성 췌장염, 그러니까 이런 치료에 쓰는 그 약물이 이 코로나 폐세포 감염을 막는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이 카모스타트 관련주라고 하면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종목의 차트가 되게 윗꼬리가 많으면서 더럽고 매매를 하더라도 세력한테 털릴 것 같아서 저는 아예 이 종목은 안 건드릴 것 같습니다. 삼형 SNC 그 바닥권에서 매집을 좀 하다가 이제 올려주는 120선을 돌파하면서 올려주는 그런 모습은 나쁘지 않은데 거래대금이 아예 없으니까 이런 게 이 거래대금이 없는 이유가 분봉해서 갑자기 상승을 한 것도 있긴 있겠네요. 그냥 바로 아침부터 상승해서 상한가가 없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일단 국책과제는 좋지만 좀 기간은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국책과제 이슈로 해가지고 반등은 나올 수 있으되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연속적으로 막 이렇게 크게 올라가고 하는 모습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일성신약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종목을 잠깐 봤었는데 그냥 선을 그냥 간략하게 좀 그어 보면은 이런 자리가 계속 여기 윗꼬리가 막 엄청 달리죠. 그러니까 윗꼬리가 달린다는 거 결국에는 아침이나 뭐 오전에 상승을 시켰다가 오후장에 떨어뜨리면 이런 모습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윗꼬리가 달린 종목은 다음에도 이 종목 올라가다가도 다시 꺾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매매를 안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노엔텍 같은 경우는 꿈의 항암제, 카티 치료제 국내 첫 투여 후 완전 관해 소식에 이 CGT 휴대폰 공급 소식에 상승을 했습니다. 이슈 나쁘지 않고 이제 카티 종목들이 꽤 많이 올라오더라고. 근데 차트가 일단 역배열이니까 저는 바로 매매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다 보면 얘기하면 어렵다라 그러죠. 왜냐면은 이슈를 이렇게 알고 나서 이 높은 자리에서는 안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종목은 또 역배열이기 때문에 바로 보기는 힘들 것 같고, 라이프 시멘틱스는 디지털 치료제 연내 1호 상용 기대감에 이제 상승을 좀 했습니다. 얘도 역배열이라서 좀 지속적인 이슈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바로 보진 않을 것 같고, 다음 에코플라스틱이 현대차의 조지아 인근 신공장 착공 소식 이제 매출 증가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고, 재료는 나쁘지 않습니다. 현대차 결국에는 이런 미국에 투자한다라는 게 계속 이슈가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요. 나쁜 이슈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시는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 터널 공사 참여 소식에 좀 예전에 터널했다 이런 걸로 상승을 했고, 양지사는 품절주로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은 라이프 시멘틱스고요. 역배열이라서 안 건드리는 게 낫습니다. 그냥 저 종목은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다음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유의미한 거래대금도 좀 많이 터졌고 1,500억 정도. 이런 거는 이제 우리 관심 종목에 넣어서 볼 수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여기를 막 넘어주고 이런 게 아닌데, 그러니까 선을 그었던 자리가 이렇게 지지와 저항 이런 자리죠. 근데 이런 자리를 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 박스권의 모습이 나오면서 매집을 군데군데 한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런 이 박스권 고점 구간 있죠. 전고점 구간이 이런 구간이 되는데 여기를 이제 넘어주는 양봉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고 나서 여기서 지지를 받는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여기 고점 구간을 넘으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종목을 좀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얘는 관심 종목에 넣어볼 만하고요. 순이익도 뭐 630억 터지기도 또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신, 네옴시티고요. 계속 네옴시티 좀 강하게 가네요. 그 다음에 양지사 품절주로 지수가 안 좋으니까 계속 가고, 얘는 여기서 이제 고점 구간이니까 조심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오늘 또 상승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뭐 100% 제 말이 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모습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락했던 종목들 보면 ST큐브가 20% 마이너스 20% 하락했는데 그냥 최근에 급등을 많이 했다가 이제 다 투자 경고 지정 소식에 이제 하락을 했고, 네이처셀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CEO 리스크
이게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하락을 했고 이렌텍도 특별한 이슈는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이 라이프 시멘틱스 디지털 치료제 연내 1호 상용화 기대감에 이제 상한가를 간 게 오히려 얘는 또 반대돼서 이렌텍은 또 안 좋은 이슈로 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건 좀 추측이고 그러면 이제 질문과 답변 잠깐 보면은 이게 최상규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 지금 높은데 그리고 네옴시티 이슈가 있는데 제가 줄을 그어놨던 곳까지 올 수 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일단 한미 글로벌입니다. 한미 글로벌 제가 선을 그었던 자리가 이 자리인데 여기 전고점 이런 구간이 있죠. 이렇게 박스권 있던 전고점 구간인데 여기가 현재가가 이렇게 높기 때문에 여기 올 수 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일단 언제든지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옴시티 이슈가 이게 완전히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 건설을 하면서 나올 거기 때문에 분명 이렇게 계속 가다가도 시들시들하면서 떨어지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때 되면은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도 있는데 근데 저도 딱 봤을 때 최근에 움직임만 보면은 이 며칠 새에 말했던 거는 한 이쯤 이런 자리까지 한번 상승이 한번 더 나왔을 때는 그래도 하락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여기까지는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보면은 최근에 움직임이 그 지금 단일가에 걸려 있는데 단일가 종목인데도 연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거 보면 아 진짜 강한 종목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얘는 이제 이런 박스권 자리까지는 좀 오기는 힘들 수 있겠다. 대신에 이제 이런 구간 안에서는 매매를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또 손절 잡고 매매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유동적인 거죠. 주식이 딱 하나의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종목이 이제 좋다라는 건 이해했으니까 여기서 잡으면 되게 싼 가격대에서 잡으니까 좋지만 여기서 안 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는 조금 더 이제 판을 좀 높은 데서 좀 올려가지고 매매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구간 안에서 매매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질문과 답변을 이렇게 끝내고 상승 종목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하락했던 거 잠깐 차트 보면은 ST큐브 이제 그동안의 상승을 이어서 갔는데 이제 오늘 하락이 이렇게 좀 나와준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네이처셀 얘는 뭐 거의 진짜 거의 끝나가는 듯한 느낌이네요. 워낙에 이제 CEO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저런 종목은 진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 CEO 사장이 진짜 어떻게 보면 좀 악질이기 때문에 저런 종목은 잘 피해 다녀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도 상승했던 종목 보면은 거래대금 상위에서 조회를 눌러서 거래대금 300억 이상 그 다음에 등락률을 눌러서 나오는 종목들 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종목들은 이제 빨리 넘기고 에코플라스틱은 제가 일단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 놓고요. 다음에 뭐 일단 영호 DSP 얘는 그래도 거래대금이 좀 작아서 그렇지 300억대여서 아쉽지만 이런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는 자리는 되게 깔끔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에 뉴프렉스가 여기 이런 자리를 지금 넘어준 상황에서 또 추가적으로 하루 쉬었다가 음봉으로서 하루 쉬었다가 이제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깔끔하긴 하네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는 거 보니까. 근데 뭐 일단 얘도 똑같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움직임이 있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사 얘는 이런 전고점 구간 넘기 힘들 거다. 이제 슬슬 이런 윗골이 달리고 있으니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진짜 강하게 잘 가네요. 수하락이 또 요인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원 개발도 이거는 태풍 관련주고요. 태풍 관련주는 이제 내일 이제 태풍 이슈가 거의 끝나지 않을까 싶어서 되도록이면 조심해서 매매하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 노르홀딩스는 아까 봤고 세아베 스틸 지주 세아 그룹 이쪽도 그래도 차트 자체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저항 구간도 지금 넘어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넘어준 자리를 일단 관심 종목으로는 한번 넣어 놓겠습니다. 또 떨어지게 되면 볼 수 있으니까요. 금양 진짜 강하네요. 금양 제가 장중에 봤을 때는 마이너스였는데 또 다시 말아 올리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강한 종목이고 특히나 이렇게 거래량 없이 올라가는 게 위에 매물대가 없으니까 거래량이 안 터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편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풍산은 좀 그냥 아직 이런 넘어줘야 될 일단 단기적인 지지와 저항 구간 여기 이런 자리도 못 넘었고 그 다음에 크게 이제 저항이었던 구간들을 아직까지 넘지 못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얘도 어차피 움직임이 막 엄청 빠르고 이런 건 아니어서 바로 제가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석유 얘도 뭐 석유주 관련 종목이고 S&T 에너지 관련된 종목으로 상승을 좀 한 것 같고요. 얘도 똑같이 윗꼬리가 많으니까 이런 종목은 관심 종목에 넣지도 맙시다. 다음 조일 알미늄 오늘 이제 조일 알미늄이 우리 관심 종목인데 수익을 좀 냈습니다. 그래도 조일 알미늄으로는 꽤 수익을 좀 챙긴 것 같고 이제 떨어질 때 매수해가지고 올라갈 때 이제 처음에 1차에 한 30% 정도 매도하고 그 다음에 더 올라오면 2차 매도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물량 좀 들고 있습니다. 일단 매수는 이런 떨어지는 구간에서 했고
올라갈 때 정리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계속 얘기했던 게 결국 이런 식으로 제 4등분선 그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물론 떨어지니까 위기감은 존재할 겁니다. 그래도 이 떨어질 때 뭐 밑에 있는 얘는 특히나 이제 120선이 밑에서 깔려 있기 때문에 여기는 잘 안 깰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매매를 더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뭐 여기서 잘 매수해서 올라갈 때 정리를 좀 한 것 같고, 대신에 자, 이 종목 일단 차트는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순이익도 잘 나오고 이런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욕심 같아서는 이런 구간까지는 보고 싶은데, 근데 얘가 다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여기를 언제 돌파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저는 그냥 좀 내일 나머지 물량은 정리할 수 있을 때 조금 정리하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정리를 하고 나면은 더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한미글로벌, 중앙에너비스들은 다 봤고요. 대성에너지도 일단 뭐 크게 올라간 거 없고, 가온칩스 요즘에 이제 삼성전자, ARM 이제 인수 소식에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근데 거래대금이 좀 이렇게 터지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관심 종목이 좀 넣어서 나중에 하나씩 보면 되고, 1승이 오늘 그래도 이렇게 꺾이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 올라가는 모습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다음에 이루온 5G 관련된 종목,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계속 상승을 하네요. 이게 뭐 방산주로 엮인 건지 아니면 진짜 우주 산업으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강합니다. 그다음에 성우 하이텍 그렇게 크게 눈에 띄진 않고,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페이 관련된 종목으로 해서 상승했는데 결국에는 이런 자리를 또 종가상 넘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 꽤나 진짜 강하긴 강하네요. 일단 근데 제 스타일상은 이렇게 윗꼬리 얘도 많이 다는 종목이기 때문에 당장에 매매를 하기에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삼성 엔지니어링, 다스코도 이제 그 우크라이나 재건 혹은 이제 네옴시티로도 엮일 만한 그런 종목이죠. 나쁘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LX 인터내셔널, 덕산테코피아, 히림이 오늘 또 상승을 좀 해준 모습인데 히림 좋아 보입니다. 예, 좋은 종목이고요. 그래도 일단 얘도 좀 고점에 있으니까요. 그럼 오늘 상승 종목들은 이렇게 보고 관심 종목들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일 알미늄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를 다 하고 이제 매도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는 이제 관심 종목에다가 좀 빼놓겠습니다. 관심 종목에서요. 그다음에 테오론 오지스, 얘도 이렇게 4등분선 그어가지고 이런 자리가 이제 서서 이렇게 떨어질 때 매수를 하라고 했죠. 일단 반등이 나오는지 좀 보려고 하고, 유일 로보틱스가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매수가가 또 왔더라고요. 이런 자리 21선이 딱 맞닿는 이런 자리에서 이제 종가가 마감을 했습니다. 저는 나쁘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거래대금이 더 줄어들었던 그런 모습이니까요. 이번에 이제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이제 이 하락이 멈추게 되면은 이게 바닥이 진짜 한 4중 바닥, 여기서 바닥이 이렇게 4중 바닥이 나오면서 되게 강한 모습으로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캠트로스도 이제 슬슬 매수가에 올 겁니다. 얘는 이제 매수가를 여기가 조금 1,400원 이런 자리가 그래도 깔끔하니까 이런 자리에서 한번 기다려 보기로 했고, 그 다음에 얘도 추가적으로 떨어지면은 추가 매수를 한다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캠트로스 나쁘지 않고, 1승은 그냥 좀 빼겠습니다. 어차피 내일 와봐야 뭐 매수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배터리 세비캠이죠. 세비캠 어제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3일 동안 음봉으로 버텨주고 있지만 5일선을 버텨주고 있지만 이런 게 이제 깨지게 되는 순간들이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이런 저점 구간을 이제 손절라인 잡고 4등분선 그었을 때 이런 가운데 자리에서부터 조금씩 비중을 좀 매수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일봉상 많이 높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매수하다가 반등이 안 나오면은 손실이 또 크게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종목이 이제 거래대금이 이제 많이 터지던 종목이니까 그 거래대금을 믿고 매매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관심 종목들 뽑은 거는 다 봤고, 이제 다음 기다리는 건 이제 현대바이오. 여기 자리까지 떨어졌을 때 이런 자리에서 언제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보려고 하고, 전에 이제 상승했던 종목들 중에서 이제 안 봤던 것들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다 관심 종목에 넣었던 종목들이긴 한데요. 현대위아는 이제 수급이 꽤 많은 그런 좋은 모습이고, 이수화학도 너무 높아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세비캠은 좋다 생각합니다. 이지트로닉스 같은 경우도 얘가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 세비캠도 있고 이지트로닉스도 있죠. 근데 확실히 대장인 세비캠이 이제 하락을 하니까 이지트로닉스도 오늘 음봉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다. 결국에 이래서 테마 분류를 더 잘 해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현대바이오 이거 치료제 미국 FDA 사용 승인 신청 이런 이슈가 있는데 그거를 일단 기다려보고, 그 다음에 SMCNC가 이제 네옴시티 수주 이슈로 해가지고 그래도 좀 지켜보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자리를 좀 확실히 더 넘어주면은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런 움직임 이렇게 음봉으로 계속 뭔가 버텨주는 모습이 나오는 거 보면은 뭔가는 하나 터트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그 다음에 자화전자 이런 자리, 이런 저항이었던 자리를 이제 넘고 나서 제가 이제 뽑았는데 좋습니다. 이게 자리도 좋고
수급 자체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4등분선, 아니 얘는 이제 밑에서부터 4등분선 좀 그어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한다라고 치면은 꽤 낮은 구간에서 잘 매수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KPF는 단기간에 이제 반등이 좀 나왔는데 이 반등 시기에 그 좀 뭐 거래대금이 더 많이 터지지 않아가지고 그냥 지금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락을 하고 나서 쌍바닥이 만들어지고 다시 올라갈지 그런 거는 좀 봐줘야 되고, 하나 디펜스 이것도 방산, 이게 하나 디펜스 이거 방산 이슈를 해가지고 올라간 것 같네요. 그 폴란드에 무기 수출하고 이런 거요. 그다음에 히림 뭐 크게 보면은 이런 자리가 그래도 좀 목표, 그 단기적인 목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 고점이었던 구간이 장기적인 이런 박스권을 만든 뒤에 이제 좀 돌파를 하는 모습, 이런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는 이제 다시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 얘는 따로 잠깐 넣어 놓겠습니다. 방금 영상 찍으면서 좀 졸았던 것 같네요. 일 끝나고 바로 찍으려니까 좀 피곤하긴 해서 좀 졸았던 것 같고, SP 같은 경우 얘는 이제 이런 저점 구간이 이제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얘는 반도체 종목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반도체 커버하는 그런 종목으로 아는데 여기를 이제 한번 관심 종목으로 한번 넣어 볼까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외국인이 좀 매수를 좀 들어오는 상황이고 그동안에 매수했던 투신이 매도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오늘 관심 종목으로 한번 추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빠 보이지 않고요. 리메드는 일단 관심 종목이었고 1승은 상승해서 조금 아쉬운 거고, 레이크 머티리얼 얘는 뭐 거래대금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냥 보기만 하고, 도화 엔지니어링 얘도 이제 오늘 네옴시티 이런 거 상승하면서 같이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 저항 구간을 지금 지지를 하면서 오늘 상승이 나와줬는데 뭔가 지지가 좀 된 듯한 모습이 나오긴 합니다. 이제 분봉에서 잠깐 또 파악하면서 내일 이런 자리를 막 지켜주고, 그러니까 오늘 봉의 이 저점 구간을 지켜주면서 이제 더 이상 크게 안 빠지면은 이런 자리는 버텨주는구나 하면서 또 그 지지받는 구간에서 매매는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백산 수급주로 해가지고 일단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계속 들어오는 거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모트렉스는 이제 자율주행 이슈가 좀 살아나서 이런 자리가 확실하게 넘으면은 본다 했는데 오늘 다시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에코플라스틱은 아까 봤고, 세아베스틸도 아까 봤던 거니까 좀 더 움직임 보고, 그러면 SP를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면 좋냐? 얘도 어떻게 보면 신고가죠. 상장 후에 얘를 이제 이런 바닥권에서 손절 라인으로 잡고 언제든지 지금 좀 저렴한 가격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선을 다 그었던, 그러니까 이게 딱 여기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분할로서 이렇게 좀 떨어질 때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기다려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얘도 이런 자리가 좀 강력한 저항 지지를 받을 만한 구간이기 때문에 잘 안 깨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수급도 또 하나 눈에 보이니까 이게 하락을 하는데 외국인이 이제 매수가 찍히네, 그리고 기관이 찍히네, 이런 거 보면서 이제 그 좀 확률을 높여가는 거죠. 이 종목이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대신에 저런 식으로 나오는 이런 확률적으로 괜찮은 모습들이구나 라고 이제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메모장에다가 조일알미늄은 잠깐 이제 지우도록 하고, 대웅로지스 여기 종목들하고 APSP를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오늘도 6종목을 좀 맞춰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6종목, 5종목이네요. 여기 1승을 좀 빼겠습니다. 5종목으로 해가지고 1승 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하루 명언 잠깐 보면은, 제목은 이제 결국 지나갑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1년 후에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기억조차 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 그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냐, 그런 내용인데, 1년 전에 일어났던 그러니까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감정에 대해서, 그 당시의 감정에 대해서 생각이 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거는 일이 아니고 감정입니다. 당시에 받았던 힘듦, 아니면 분노, 우울감, 뭐 이런 다양한 감정들이 지금은 그거를 느끼려고 해도 100%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또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1년 뒤에는 생각조차 안 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식으로 손실이 나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기도 하고 한데, 하지만 지나고 보면은 이제 돈만 잃었던 것 뿐이지 나중에는 무덤덤해집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좀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괜찮아질 겁니다. 힘들어도 잘 이겨내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